한국과 함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공동투자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또 다른 전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KF-X 사업 분담금이 밀린 인도네시아가 결국 포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럽 합작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오스트리아의 일간지 크로네는 6일 클라우디아 탄예 국방부 장관이 자국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인도네시아에 파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의 협상 대상자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다.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장관은 지난 7월 탄예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유로파이터 타이푼 구매에 관심이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중립국인 오스트리아는 공군 전투기로 유로파이터 18대만 보유하고 있다. 15대는 단좌기이며 3대는 훈련용으로 쓰이는 복작이다. 하지만 2002년 유로파이터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부패 스캔들 사건이 벌어졌다. 두 차례 의회 차원의 청문회와 검찰 수사가 잇따랐다. 오스트리아는 유로파이터 15대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역할 방침이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는 KF-X의 협력 파트너다.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2272억 원만 냈다. 당장 5천억 원을 더 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제공.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제 사정과 재정난을 이유로 대고 있지만 뒤로는 KF-X 이외 전투기를 알아보고 있다. 미국에서 F-35와 F-16V, 러시아에서 수-35, 프랑스에서 라팔에 각각 관심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하는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의 일부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한국이 난감해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이행 지연은 사실이나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현재 조속한 분담금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0년 9월 3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결과물인 CJ1호기 조립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는 조립 완료 후 2021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될 것입니다. 조립 완료 후 약 5년간의 테스트를 거쳐 2026년쯤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제기 조립이 공개되면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전투기라는 무기는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국 되지 않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스웨덴 정도입니다. 하이레벨의 전투기로 넘어가면 미국과 러시아 정도가 제대로 된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고 그 외 국가들은 보조 전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투기를 생산하거나 하이레벨 전투기를 생산하지만 성능이 영 시원찮은 전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보 환경상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투기가 필요한 바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 수요 대응을 위해 소요 제기를 하고 사업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2002년 11월 합참회의에서 그 필요성이 최초로 제기되었고 2003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타당성 분석 등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탐색 개발을 진행하면서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의향서를 체결하고 기본 계획 및 실행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역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갔고 2015년 12월에 한국항공우주와 계약을 맺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을 신설하여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무장창에 제한적인 스텔스 성능을 맞춘 4.5세대 세미스텔스기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나긴 시간이 흘렀고
향후 5세대 스텔스 기기 대세임이 확실시됨에 따라 한국형 전투기 역시 개발 완료 후 지속 개량을 통해 완전 매립형 내부 무장을 갖춘 5세대 스텔스기로 성능을 개량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능동전자주사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G사의 F414 엔진이 2기 장착되며 최대 속력 마하 1월 8일에 항속거리 2190km의 비행 성능을 갖추게 됩니다. 무장은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이 모두 장착 가능하여 다목적 전천후 전투기로 활용 가능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이제 재궤도로 들어서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간 정말 많은 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낮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니 그냥 계속 직도입하는 것이 낫다, 라이센스 생산이 효율적이다 등 말이 많았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검토가 한창 진행될 때에는 전투기 사양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궤도에 들어선 지금도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등 아직도 많은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종 조립이 시작된 만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거의 확실하게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되고 전투기가 계획대로 도입되어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해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CJ1호기 최종 조립 현장. KF-X CJ1호기 이달부터 최종 조립 돌입. 커다란 구멍 2개가 뚫린 구조물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나뉘어 있던 세 부분을 한데 모으자 전투기 형상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국산 전투기 KF-X CJ1호기로 이달부터 최종 조립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달엔 KF-X에 탑재할 AESA 레이더 국산 시제품도 성공적으로 출고됐습니다. 천여 개의 송수신 모델을 작동시켜 다수의 표적을 탐지해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장비입니다. 이처럼 KF-X 개발은 예정된 일정대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F-X 시제기는 내년 상반기 1호기 공개를 시작으로 일단 6대가 제작돼 한 대는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제공됩니다. 이후 5년간 체계 통합과 지상, 공중운용 시험 등을 거쳐 개발을 끝내고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호주에서도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국산 K9 자주포가 호주군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겁니다. 호주군은 자주포 30대, 탄약 운반 장갑차 10대 등을 사들일 예정인데 사업 규모는 1조 원가량입니다.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40km, 분당 최대 8발까지 발사할 수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 자주포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핀란드와 노르웨이, 최근엔 인도, 에스토니아 등 수출 대상국이 연일 늘고 있습니다. KF-X 전투기 핵심 기술 개발 진행 상황과 시제기 출고 시기. 사진 출처 국방뉴스 KF-X 전투기 홍보 동영상 캡처. KF-X 전투기 개발 사업이 어느덧 현재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 시제기 제작 및 시험 단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럼 KF-X 전투기 개발 진행 상황과 시제기 출고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CJ1호기를 내년 상반기에 출고하고 2022년에는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KF-X 전투기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년 상반기에 KF-X 전투기가 이제 현실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KF-X에 탑재될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는 2020년 8월 7일 한화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국산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열었습니다. KF-X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AESA 레이더 역시 순조롭게 개발 진행 중이며 이제는 소프트웨어 통합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AESA 레이더는 잠자리 눈처럼 생긴 소자 천여 개로 구성됐습니다. 소자 하나하나가 작은 레이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적목표물을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국산 AESA 레이더는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핵심 장비입니다. 당초 스텔스 전투기인 F-35E를 사온 대가로 미국의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이 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어 2016년부터 자체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연구개발진은 해외 기술 이전 없이 AESA 레이더를 연구개발 착수 진행해서 4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AESA 레이더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에서만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국산 AESA 레이더를 실제 KF-X CJ-1호기에 탑재한 뒤 체계 통합, 지상시험, 비행시험 등을 통과하면 2026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게 방사청의 목표입니다. 테스트 결과 프랑스 라팔 전투기 탑재 AESA 레이더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AESA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과 해상의 목표물을 찾아내는 장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됩니다. 하드웨어는 국산 안테나 장치와 전원 공급 장치, 외국산인 송수신 처리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전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AESA 레이더가 완성됐다 해도 전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아직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미국조차도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개발 지연으로 F-35E 시험 일정이 늦어졌고 지난해까지도 수백 건의 결함이 발견돼 성능 시험 기간이 1년 연장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레이더와 전자전장비 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돌출 변수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KF-X 엔진은 GE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G200으로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에 많이 쓰이는 제트 엔진으로 호환성 및 정비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화테크윈과 G사가 기술 압력을 믿고 2020년부터 공동 제작하고 있습니다. KF-X 엔진인 GE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G200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생산 중이며 워낙 신뢰성이 있는 제트 엔진이다 보니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공대지 미사일은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을 국내 개발해 KF-X 전투기에 장착하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사업도 동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ADD가 LIGN X1과 함께 지난해부터 탐색 개발을 시작, 내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심의를 거쳐 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갖춰졌는지 등을 검토한 뒤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체계 개발을 진행해 200여 발을 만들어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개발비만 3,100억 원, 생산비는 5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KF-X 전투기의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폭탄이란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유도 폭탄으로 정밀 유도 방식을 사용해 명중률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구체화되면서 KF-X 개발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F-X 전투기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산 AIM-120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9 사이드와 인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미 정부의 수출 승인 거부로 유럽 MBDA사의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사의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선정됐습니다. 반면 공대지 무장인 스마트 폭탄의 경우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산 무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